같은 집에서 밥도 먹고 TV도 같이 보는데요. 이상하게 저는 그저 배경처럼 느껴져요. 아들이 저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대꾸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아버지 아닌 하숙인 같달까요? 한 60대 남성의 고백입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은퇴 후엔 집에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는 그를 피하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가족 안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은퇴 후 삶의 무게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존재감, 소속감,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사회에서 직장인으로, 가장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퇴직과 동시에 겪는 이 정체성의 붕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 특히 아들과의 단절이라는 아픈 현실을 다루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공감과 해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왜 은퇴 후 가족 안에서 존재감이 사라지는 걸까? 아버지에서 집에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 일할 땐 늘 바빴고 가족에게 돈 버는 사람이자 결정권자였던 아버지. 하지만 은퇴 후 그 역할이 사라지면서 가족 내 위치도 흐려집니다. 이때 준비 없이 가정 안으로 복귀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불편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간섭은 늘고 소통은 줄고 결국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와의 세대 간 소통 단절. 은퇴 후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생활 리듬을 깨는 낯선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30대 자녀와의 대화 방식, 사고 방식 차이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말문이 닫히게 됩니다. 감정 표현의 서툰 세대의 문제. 한국의 5060대 남성은 감정 표현을 배우지 못한 세대입니다. 무뚝뚝하게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운 그들은 가족에게 외로움을 털어놓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있어도 침묵하고 그 침묵은 가족과의 거리를 더욱 벌려놓습니다. 사례 1 아빠 그만 좀 참견해요. 65세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박씨. 아들이 늦게 들어오거나 게임을 오래 하면 요즘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그런 것 좀 그만해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대꾸하다 말다 하더니 점점 말조차 하지 않게 됐습니다. 박 씨는 나는 관심에서 한 말인데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에겐 감시로 느껴졌던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아도 한 달 넘게 서로 말을 안 했고 박 씨는 자신의 존재가 집안에서 점점 지워져 간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책은 관심이 아닌 존중이었습니다. 그는 상담을 받고 조언하기 전에 듣기를 연습했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땠냐는 짧은 질문에서 아들과의 대화가 다시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례 2 아버지는 왜 늘 혼자 드세요? 김 씨는 은퇴 후에도 가족 식사 시간에 늘 TV를 켜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자녀는 바쁘고 아내도 일에 지쳐 대화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던진 한마디. 아버지는 우리랑 같이 있길 싫어하세요?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방해되지 않으려고 한 행동이 자녀에겐 거리 두기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는 식사 시간만큼은 핸드폰과 TV를 끄고 가족과 눈을 마주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이거 맛있다, 오늘 어땠어? 라는 대화가 오갔고 가족은 그를 다시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례 3집에 있어도 집에 없는 느낌이에요. 최 씨는 은퇴 후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고 그는 나란 존재가 그냥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복지관에서 탁구 동아리에 가입했고 집에 돌아와선 자연스럽게 오늘 재미있는 분을 만났어라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가 관심을 보였고 아들도 요즘 아빠 뭐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가족에게 새로운 나를 보여주자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존재감을 되찾은 건 돈도 권위도 아닌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 이렇게 준비하세요. 가족과 대화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하세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 산책,
혹은 주말 영화 보기 등 루틴을 만들어야 관계도 돌아옵니다. 무심한 조언보다 경청이 먼저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조언이 아닌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판단은 나중에. 가족 외의 새로운 소속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과만 시간을 보내려 하면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동아리, 봉사,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회적 존재감을 유지하세요. 이것이 가정 안 존재감 회복에도 연결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역할 전환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돈을 벌지 않더라도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의 의미는 줄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변화해야 가족이 나를 다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존재가 사라졌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존재를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용기 내어 손 내밀어 보세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도 관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진짜 가족이 되는 시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전 존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은퇴 후 아들과 단절된 아버지의 충격 고백,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접근. 서론 가족 안에서 사라지는 은퇴자. 은퇴는 단순한 직장 생활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오히려 더 큰 정체성의 혼란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 내 관계의 변화는 은퇴자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은퇴 남성의 37.5%가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은퇴 후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소통은 오히려 줄어들고 심리적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가족 단절, 특히 아들과의 소통 단절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은퇴 후 가족 관계가 틀어지는 3가지 핵심 요인. 역할 상실에 따른 정체성 혼란. 오랜 시간 동안 직장인, 가장, 경제적 책임자로 살아온 은퇴자는 퇴직과 동시에 자신을 정의하던 중심축을 잃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가족 내에서의 위치와 존재감 감소로 이어집니다. 자녀와 아내가 이미 고정된 생활 리듬 속에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집에 머무는 아버지는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세대 간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은퇴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는 생각뿐 아니라 대화 방식도 크게 다릅니다. 5060대 남성들은 가르치려는 말투, 지시형 대화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자녀 세대는 대화를 공감과 존중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미스매치가 쌓이면 말문이 닫히고 결국 단절로 이어집니다. 감정 표현의 미숙함. 한국의 중장년 남성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도록 교육받은 세대입니다. 남자는 참아야 한다. 속을 보여선 안 된다는 문화 속에서 자라났기에 외로움, 상실감, 불안감 등 내면의 감정을 가족에게 털어놓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오히려 가족을 멀어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본 관계 단절의 실상과 해법. 사례 1 참견, vs 관심 기준의 차이. 65세 은퇴자 박모 씨는 아들이 밤늦게 들어오자 이게 몇 시냐는 말부터 던졌고 자녀는 점점 아버지를 피하게 됐습니다. 상담 결과 아버지는 관심이라 생각했지만 자녀는 통제로 느낀 것이었습니다. 해결책. 자녀와의 대화에서 조언보다 질문을 먼저 사용하고 정답을 주려 하기보다 공감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사례 2 거리두기의 역설. 퇴직 후 집에서 혼자 밥을 먹던 김 씨. 가족에게 방해되지 않으려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가족들은 김 씨가 자신들을 외면한다고 느꼈습니다. 해결책. 일상에서의 물리적 접촉뿐 아니라 의식적인 정서 교류가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에 휴대폰과 TV를 끄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사례 3 사회적 소속감 회복이 가정 안 존재감으로 연결. 최 씨는 은퇴 후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동네 복지관 탁구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활력을 되찾고 가족과의 대화도 회복되었습니다. 해결책. 가족에게 의존하기보다
외부 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존감을 유지할 때 가정 내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3단계 회복 전략. 1단계 자기 역할 재정립. 가족 안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 분담, 손주 돌봄, 가족 모임 주최 등 작은 실천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면 존재감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2단계 소통 기술 훈련. 들어주기, 공감하기, 판단하지 않기는 기본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나 가족 상담을 통해 대화 기술을 배우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3단계 외부 커뮤니티 참여. 지역 복지관, 교회, 동호회, 봉사활동 등 정기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세요. 이 활동을 통해 얻는 활력은 가정 안 소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결론 존재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나부터 변화하는 것. 은퇴는 분명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가족 탓, 세상 탓으로만 돌린다면 고립은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반대로 작더라도 관계를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면 은퇴 후 삶은 훨씬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존재감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소통도 아들과의 관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